22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자료가 엄청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과연 정부 당국이 협조를 할지 그게 참 걱정입니다.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묘하게 돌아갑니다. 일단은 뭐 내일 7개 마저 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네. 오늘 아침 라디오를 종합을 해보면 우원식 의장 측은 이번 주는 보고 다음 주에 결정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저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상임위 배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로 보세요? 양쪽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약간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뭘 해도 지금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18개 다 가져가라라고 하는 속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럼 언제 사실 시작하기가 쉽지 이런 시위들이 돌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어느 타이밍이 어떻게 돌아와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의결할 때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네. 모양새가 너무 구겨지기 때문에 재의결 전문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도 민생이 어렵고 안보가 위기라고 해놓고서는 상임위에서 그런 현안 질의를 하나도 하지 않고 네. 오히려 정부 관계자들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방탄을 위해서 재의결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모양새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우원식 의장도 좀 더 설득을 해서 시간을 벌어가지고는 뭐 어떻게든 좀 같이 가보자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태서 좀 말씀드리면은 네.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행동은 딱 옛날에 제가 야당 출입할 때 보던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은 국회 앞에서 뭐 규탄 대회를 한다거나 네.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다거나 심지어는 그래서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좌석도 지금 모른다는 얘기도 많아요. 왜냐면 예. 가보지 않았으니까 알 턱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예. 심지어는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본인들 손으로 안 뽑은 건 맞지만 예. 국회의장을 상대로 사퇴 촉구 결의안까지 낸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아까 말한 대로 김은지가 말한 대로 상임위가 열리더라도 장차관들의 출석을 뭔가 이제 하지 말라고 권유할 태세고 네. 그리고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모두 다 거부권을 건의해야 한다 이런 상황인 건데 네. 나중에 돌아올 때 국회를 살릴 때 민생을 챙겨야 될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렇군요. 국회 얘기 계속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어제는 국회 과방위가 첫 회의를 열어서 간사 선출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국회 법사위를 열어서 간사 선출도 하고 최혜병 특검법 또 처리하겠다라는 한다는 거죠. 네. 건데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이 그 의사일정 발표를 좀 했는데요. 간사 선임권 그리고 또 하나는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숙려기관은 미경과했으나 이것을 의사일정에 처리해서 포함시켜서 처리한다라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속사포로 막 진행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우리가 처음 보는 법이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이미 한번 넘어갔기 때문에요. 네. 이 법안 내용들을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약간의 수정을 해가지고 법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의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속도전을 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도 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또 높았던 것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의 개원의 첫 어떤 걸음으로서는 적절한 법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금요일 날 과방위가 다시 또 열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 3법 처리를 네. 한다는 건데 오늘 민주당이 정책의총을 여나요? 오늘 아니고요. 내일 네. 이제 내일. 열겠다라고 예, 하는 예, 이야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일 이제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네, 그에 네, 앞서서 그러네요. 국회의총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정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굉장히 속도감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방송 3법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각 언론 노조에서 원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취합해서 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형식 논리만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뭐 하루 아침에 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에서 표결한 일은 없겠지만은 네. 지금 법사위 위원장을 정청래 위원장 민주당 몫으로 했기 때문에 네. 상임위에서 발의된 법안을 통과시키고 당일에 법사위에 또 심사를 하고 체계적으로 심사를 한 다음에 의장만 마음을 먹으면은 본회의 표결까지 하는 원스톱이 하루 1일 데일리로 가능한 표결이 가능한 시스템이 완비됐다. 네.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지금 핵심 법안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혜병 특검법이 최대 쟁점인 것 네. 같습니다. 이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것이고 네. 다시 또 재의결을 해서 통과가 될지 안 그럴 것 같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그럼 또 다시 국회에서 대통령실로 보내고 그래서 최소 올해 안에 3차례 이상 반복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국민들 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네. 대통령 본인의 말을 빌어 설명하더라도 억울한 장병이 어떻게 보면은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진상을 규명한 일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요. 민의의 전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짊어져서 처리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마지막 국회 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제2호권 행사 다시 돌아왔고 그걸 결국은 폐기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좀 달라야 되고요. 들어보니까 7월 19일이 또 우리 그 최혜병의 일주기라고 합니다. 그 맞습니다. 전에는 억울한 원혼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정말 국회의원들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 이 법안은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민의에 복종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 취재를 해보면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우리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 법은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러니까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히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인 악법이다. 이런 주장을 또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적 명분이기도 하죠. 국민의힘이 늘 네. 내세우는. 근데 이게 과연 관철될 수 있는 주장인 거냐.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다른 기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워낙 강한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그 주장에 이렇게 빈구멍이 있는 것이 특검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소추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대통령이 기소되거나 여기서 처벌을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퇴임 후에 어떻게 될지가 문제일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이제 보수가 가진 트라우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이제 수사가 시작돼가지고는 더 이상 여론이 너무나 커져서 막을 수 없는 국면이 되었고 네. 그 탄핵으로 보수가 괴멸됐다라고 하는 서설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밀릴 경우에 그리고 사실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는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의 반대 혹은 변화의 기류는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전당대회에서 어떤 대표가 와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따라 가지고는 또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계속 그 어떤 지루한 무한 루프 거부권 다시 재결 폐기 이 무한 루프를 좀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그러면 7월 25일까지는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국회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이제 8명의 국회의원들을 민주당도 좀 잘 설득하고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상태로 버틸 수 없다라고 좀 민심의 무서움을 깨닫는 국민의힘 네. 의원들이 생기길 바라는데 네. 우리가 21대 마지막에 사실 너무나 단일 대우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게 당장은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걱정은 있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좀 숙려 기간을 어느 정도 가져가지고 그 안에서 8명을 놀랍게도 이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만들어낸다면 또 엄청난 큰 변화가 있긴 하겠죠. 근데 네. 뭐 진실은 숨길 수가 없는 게요. 지금 결국 대통령과 그런 이종섭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통화 내역이 드러났는데 어제 또 이제 그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재판부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한 거거든요. 네. 받겠다고 한 거거든요. 예, 그 얘기는 예.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시원 공식기관 비서관과의 통화 기록이 내용. 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물증으로 확실하게 입증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읽히고 그런 상황들이 공수처 조사에 관련해 가지고도 재판부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증거 개시 명령을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증거가 현출되고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특검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워낙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 주변에 소위 얘기하는 법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통상의 범죄에서는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국민적 비판이 이렇게 높고 법야권이 192석이나 되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면서 협치하는 스탠스를 취하는데 네. 여영수회담, 여야 영수회담 딱 한 번 연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다음에는 국회 사랑제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고 사실상 강대강 대결구도 그다음에 뭐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할 정도로 대통령은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여당의 사무에 깊숙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관여하고 있다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좀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것이죠. 사실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 제대로 탈바꿈을 해야겠다는 요량이 있었다면 박근혜 탄핵 당시에 어디로부터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서 어떻게 보수 정당으로 태어날 거냐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어야 됐는데 사실은 그 고민 없이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총장 하던 윤석열 대통령을 그야말로 이제 픽업해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사실 본인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예. 그렇죠. 그 성공이 본인들한테 독이 됐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역대 유례 없는 당무를 개입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기력하게 바라봤던 게 지난 전당대회 모습입니다. 사실 그 모습들이 정권이 지나고 나면 하나하나 문제가 될 장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누구 하나 나서서 이거 문제 있다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했던 그러니까요. 상황까지 펼쳐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보수 스스로가 좀 이제 깨달아야 될 어떤 대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의 중요 두 축이라고 하는 보수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리는 게 우리 정치에 좀 좋은 일이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지금이라도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확한 결별을 통해서 네. 재건을 좀 꿈꾸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두 개의 국회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회의장과 상임위와 이걸 중심으로 하는 상임위 중심의 이제 국회가 열리고 또 다른 축에서는 특위를 다 그러니까요. 구성을 네. 했더라고요. 분야별로. 보니까 국민의힘이 당 정책위 산하에 네. 15개 특위를 이제 설치를 했고 위원장이나 이렇게 소속 위원들은 대충 배치를 한 것 같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 얘기 들어보니까 제1차 에너지 특위인가요? 그 네. 회의가 열렸다는 것 맞아요. 같은데 예. 결국은 그 특위를 하겠다는 건 뭐냐면은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국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윤석열 정부 초반에 시행령 정치라고 불리는 입법을 우회하는 꼼수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당과의 대화는 하지 않고 네. 철저하게 여당과 정부가 네. 편의대로 뭔가 입법으로 못한 일들을 시행령으로 풀어가는 굉장히 편법적인 형태의 국정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선거 뭐하러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난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상임위 출석하고 출석 안 하면 청문회로 전환을 할 거고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거 안 하면 그리고 청문회에도 불응하면 동행명령장 발부할 거고 동행명령장 발부했는데도 불출석하면 고발 조치한다. 형사 조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민주당은. 근데 특위를 열어서 특위 쪽으로 나오라고 또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여당은? 실제로 이제 정부 관계자들 그랬잖아요. 나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쪽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상임위, 그러니까 공식적인 국회에 상임위에는 출석을 하지 않고 정부 관계자들이 여당의 특위에만 출석을 해서 거기서 하면 기자들도 두 개를 취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같은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국회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상임위와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하는 특위, 그 서로 상반된 의견만 계속 내놓고 협의나 합의라는 게 없다면 도대체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가 무정부 상태라면 여기는 무국회 상태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가는 거니까 무국회 그러니까요. 상태라고도 보기 어려울 예. 것 같고요. 사실 생떼라고 생떼. 생떼다. 이것은 생떼다. 예, 조심스럽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튼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법을 통과시키고 그 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효능감을 주게 하는 게 정부 여당의 태도이거든요. 네. 특위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회로이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아까 구경 기자도 잘 지적하셨는데 총선 민심에서 드러나고 있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사실 옥상옥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 대형마트 옆에 뭐라고 할까요? 편의점은 여기 있으니까 예, 갑자기 빅텐트를 쳤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네. 전형적으로 야당이 어떤 방법이 없을 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네. 몰리고 네. 몰렸을 때. 근데 이렇게 수단이 많은 정부 여당에서 저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네. 차라리 이거는 뭐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하지만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네. 그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제 그 우리 누구 천하람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 예방한 자리에서 네, 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주고 최혜병 특검을 예를 들면 받아달라 뭐 이런 취지죠. 물론
납득하거나 용납하기 어렵겠지만 네. 그런 상상력이라도 좀 발휘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해야 정상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제안도 없이 회의 자리도 안 나오고 아무 제안도 하지 않고 네. 우리 뜻대로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아까 김은지 기자 얘기한 대로 그래서 생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대안을 갖고 와서 제시를 하고 국민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그 장외투쟁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마음을 더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흉금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답답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편에서 민의를 배반하지 않고 민의를 반영하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물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자. 이것은 서민의 음식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 오늘 아침 모든 그 조간 신문들이 삼겹살 2만 원을 쓰고 있거든요. 소주 한 병에 6천 원이라면서요. 네. 저는 술 잘 안 마셔서 모르는데 그러면 5만 원짜리 한 장 가지고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임금은 그대로거든요. 올랐어요 월급 시사인? 네, 대표님 보고 계시죠? 지금 진행자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월급 올랐습니까? 이하 동문이라니까요. 이렇다니까요. 예, 직장인들이 점심 때 마음 편하게 후배들 밥도 사고 좀 지갑이 넉넉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현실.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면 아니 최소한 정부가 물가 관리는 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장이나 마트를 가보면 그래도 그 농수산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어쨌든 뭐 출하가 막 집중적으로 되는 시기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뭐 애호박, 오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싸졌고 파프리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물가는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한데. 네. 예. 이게 이제 식당을 못 가는 거야. 그렇죠. 네. 예, 너무 비싸다. 이게 뭐 최저임금 탓이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재료가 너무 많이 올라고 밀가루값, 뭐 설탕값, 뭐 카카오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관리를 좀 해주고 국회는 정부가 못하는 거, 제대로 안 되는 거 이런 거 꼬집어내서 이거 이런 방식으로 하라라고 어떤 지혜를 또 낼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무슨 특별하게 뭘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범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요 정도만 해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기업들이 알아서 하고 공공기관이 워낙 대한민국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오히려 우리 장윤선 선배 얘기를 예. 받들어서 제가 국민의힘에 만약에 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아까 말했던 경제 관련된 상임위 일체를 국민의힘한테 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하고 이거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물가 관리하고 국민- 어떻게 산업 점검하고 어떻게 야. 투자할지 방향을 예. 정하고 해나가면 예. 나머지 상임위 예. 국민의힘한테 주라고 할 겁니다. 국민들이. 예, 네. 그러니까요. 책임감 있게 그럼 당신들이 경제는 뭐 보수가 잘한다고 한다면 경제 관련 상임위 우리가 싹 다 맡아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네. 것 같고요. 참고로 국민의힘은 저희 프로그램을 상당히 열심히 모니터링을 네. 합니다. 그 고발도 많이 해요. 이거 저작권 있는 거죠? 네. 저작권은 네, 구규현 기자에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 경제 관련 상임위 우리가 한번 맡아서 해보겠다. 다른 거 당신 근데 지금 운영위하고 다른 거 다 빼고 법사위 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네, 이미 이 상황이 이렇게 와버리긴 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우원식 이제 의장이 이제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좀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이 상황을 좀 기회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결국은 이 상황에서의 핵심 요소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심 이런 좀 협상을 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룸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결국 핵심 이고요. 네. 이 당정 관계를 빨리 좀 타파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대통령이 끝없이 거부권 행사하고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는 내주면 안 된다라는 식의 그 어떤 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열리지 않는 문이라고 보이죠. 그러니까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은 경제부총리고 물가에 상당히 책임이 있는 분인데 어쨌든 원내대표로 다시 오긴 했는데요. 극악 선생님께서 설탕 15kg이 작년에 1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6,400원이래요.
아이고. 살겠습니까?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프로그램 또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네. 보십니다. 예, 그 업장에서 저희 프로그램 틀어놓고 하루 종일 이제 보신다는 분들 제가 선거 때 많이 만나 뵀는데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비싸게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또 와서 사람들이 비싸서 또 못 사가지고 못 사 먹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열심히 모니터링 한다니까 하나 네. 체크해야 될 것 예, 같은데 예. 그 결국은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사위 빼고 법사위만 주면 딴 건 다 괜찮다 이렇게 제안을 네. 하긴 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세 개 제가 다 이야기했다라는 예, 이야기 예. 때문에 혹시라도 모니터링 하신다면 제가 사실을 정정했다. 아, 피곤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죠. 고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기자들에게 취재해서 보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